안녕하세요. 영웅국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주동이 해독한 향가 찬기 파랑가를 공부하겠습니다. 찬 기파랑가는 기파랑을 찬양하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충담사가 신라의 화랑이었던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찬양하고 있는 19체 향가입니다. 찬 기파랑가를 지은 충담사에 대한 소개, 그리고 찬 기파랑가를 지은 동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동영상에 되어 있습니다. 김한진의 해독 찬 기파랑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기파랑가를 해독한 대표적인 학자는 양주동과 김완진입니다. 두 학자가 해독한 찬 기파랑가는 의미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찬 기파랑가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국어의 어순에 따라서 향찰로 표기한 향가입니다. 이 향가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향가를 해독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오늘날에는 향찰 표기를 사용했던 신라시대의 언어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학자에 따라서 해독한 내용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주동이 해독한 찬 기파랑가를 공부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여로 이첨이 노효사은 월날이 이 부분에 한자로 쓰여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바로 향찰입니다. 신라시대에는 우리의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의 어순으로 문장 전체를 표기했습니다. 한자를 무조건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한자를 수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향찰에 대한 설명은 다른 강의 동영상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구에서 3구까지 보겠습니다. 열침에 나토얀 다리 햇구름 조초 떠가는 안디야 이렇게 되어 있죠. 열어 젖히며 나타난 달이 흰 구름을 따라 서쪽으로 떠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화자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 장막을 헤치고 나온 달에게 흰 구름을 따라 어디로 가느냐고 묻고 있는 거죠. 달은 하늘에 떠 있는 겁니다. 고개를 들어서 위를 향해야만 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달은 높이 우러러보며 찬양하고 싶은 존재 또는 만인이 우러르고 싶은 대상 그리고 광명과 염원의 대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기파랑의 고결한 모습을 비유한 시어입니다. 이 부분이 김한진 해독과 차이가 있는데요. 김한진 해독에서는 달이 흰 구름을 따라 떠나갔기 때문에 달을 직접 볼 수가 없는데 양주동 해독에서는 달을 직접 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달이 기파랑을 비유한다면 달이 흰 구름을 따라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상에는 없는 존재, 즉 돌아가신 분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렇게 1구에서 3구까지는 화자가 달에게 질문하는 부분으로 문사에 해당합니다. 문사, 화자가 기파랑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달에게 흰 구름을 쫓아 떠가는 이유를 묻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구와 5구를 보겠습니다. 새파란 날이 여해 기랑의 지지 이슈라. 새파란 뇌물에 기파랑의 모습이 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죠. 4구에서 8구까지는 달이 화자에게 대답을 하는 부분인 답사입니다. 여기에서 나리는 뇌물이고요. 이 쯧은 모습입니다. 새파란 뇌물에 기파랑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고 달은 대답하는데요. 여기에서 새파란 뇌물은 맑고 고결한 이미지를 가진 기파랑의 정신세계를 비추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뇌물은 기파랑의 깨끗한 모습과 성품을 비유하는 자연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새파란이라는
색채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구에서 8구를 보겠습니다. 일로 나리 제벽해 랑이 디니 다샤온 마잠에 가찰 존누 아저 1호부터 내과 조약돌에 낭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따르련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여기에서 제벽은 조약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약돌은 둥글고 단단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파랑의 원만하고 강직한 성품을 비유하는 자연물입니다. 김한진 해독에서는요. 이 제벽을 자갈벌로 해석을 해서 화자가 현재 있는 공간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두 학자의 해독에 따라서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화자는 기파랑이 생전에 지니고 있던 마음을 따르고자 합니다. 기파랑의 훌륭한 인품을 본받고 싶어하는 화자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죠. 기파랑이 남긴 뜻을 따르고 그리고 실천하고 싶은 시적 화자의 의지와 그리고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4구에서 8구까지는 화자의 물음에 대해서 달이 대답하는 부분으로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냇물과 조약들에 비유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달이 화자에게 기파랑을 흠모하여 따르고 싶다고 대답하면서 기파랑이 생전에 지니고 있던 훌륭한 인품을 본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낙구인 9구와 10구를 보겠습니다. 아의 작가지 높아 서리 못 누울 화판이여. 잣나무 가지가 높아 서리를 모르실 화랑의 우두머리여.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낙구의 첫 구절이 감탄사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19제 향가의 특징입니다. 낙구의 감탄사는 화자의 정서 그리고 시상을 집약하고요. 시상을 전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기파랑을 그리워하고 추모하는 감정이 강했는데 낙구의 감탄사부터는 예찬의 정서로 시상이 전환되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9구의 잣까지, 이 잣까지는 높이 있어서 10구의 서리가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잣까지는 서리가 내려도 본연의 빛깔과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잣까지는 높이 솟아 있으며 항상 푸르고 서리를 모르는 자연물입니다. 외부의 어떤 고난과 시련에도 흔들림이 없는 기상과 그리고 꺾이지 않는 불굴의 정신을 뜻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19의 서리와는 대립적인 이미지입니다. 잣까지는 긍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서리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드러내고 푸른색과 흰색의 색채 대비를 보여줍니다. 서리를 모르는 잣까지는 기파랑의 고결한 지조와 절개, 그리고 곧고 드높은 기상과 성품,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기파람의 정신적 이상을 의미합니다. 19의 서리, 19의 서리는 잣까지를 침범할 수 없는 소재인데요. 부정적인 요인을 나타내는 것으로 시련과 고난, 그리고 역경, 불의, 세속적 유혹, 부정적 존재, 장애물,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화판은 화랑의 우두머리를 의미하고 여기서는 기파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기파랑의 인품을 나무에 비유해서 그의 고고한 기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상기파랑가는 향찰로 표기한 향가인데요. 마지막 서리로 해독한 부분의 향찰을 보면 설시라고 표기했습니다. 눈설이시, 여기에서 설이라는 음을 차용하고요. 그리고 이라는 뜻을 차용해서 서리는 이어적기 표현으로 음차와 훈차를 한 것으로 해독하고 있습니다. 9구에서 10구는 화자의 독백으로 화자는 낙구의 감탄사를 통해서
감정을 집약하고 그리고 잣나무 가지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사용해서 기파랑의 고고한 절개와 그리고 고결한 인품을 예천하면서 시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시적 대상은 화랑의 우두머리였던 기파랑입니다. 화자는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찬양하고 기파랑을 따르고자 하는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기파랑의 인격을 직접 열거하거나 또는 묘사하지 않고 이렇게 고대 비유와 상징을 활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파랑에 대한 시적 화자의 태도로 보여주는 자연물들이 있는데요. 달, 나리, 조약돌, 잣가지 이런 자연물들을 통해서 기파랑의 고매한 자태와 인품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달은 하늘에 떠 있는 것으로 우러르고 찬양하는 대상을 의미하고요. 나리, 즉 냇물은 기파랑의 깨끗하고 고결한 모습, 조약돌은 기파랑의 원만하고 강직한 성품, 그리고 잣가지는 높이 있어서 기파랑의 고고한 지조와 절개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비유와 상징적인 태도를 통해서 기파랑의 고결하고 고매한 인품과 절개를 예찬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자는 기파랑이 평소에 지니고 있던 높은 인품을 본받고 싶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해석은 크게 김한진 해독과 양주동 해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두 사람의 해독에는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의미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양주동 해독을 보겠습니다. 양주동 해독은 3단 구성인데요. 3구, 5구, 2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적 화자와 달의 문답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구에서 3구까지는 화자가 기파랑을 생각하면서 달에게 묻고 그리고 4구에서 8구까지는 화자의 물음에 대한 달의 대답으로 기파랑의 인품을 본받고 싶어하는 화자의 의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구와 10구는 화자의 독백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파랑의 높은 절개를 예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적 화자는 달을 보면서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한진 해독과는 달리 달을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슬퍼하는 분위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기상을 느낄 수가 있어서 추모적 성격보다는 예찬적 성격이 더 강합니다. 다음으로 김한진 해독을 보면요. 구성이 5구, 3구, 2구 이렇게 3단 구성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시적 화자의 독백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구에서 5구까지는 기파랑의 부재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6구에서 8구까지는 기파랑의 인격을 본받고 싶은 화자의 의지, 그리고 9구와 10구는 기파랑의 고결한 지조를 예찬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위기는 기파랑의 부재에 대한 슬픔이 첫 부분에 제시되어 있어서 애상적이고 안타까움을 느낄 수가 있어서 예찬적 성격도 있지만 추모적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자는 달을 볼 수가 없는데요. 달은 이미 흰 구름을 따라 떠나갔기 때문에 지금은 볼 수 없고 단지 상상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벽은 두 사람의 해석이 다른데요. 양주동 해독에서는 조약돌로 해석되어서 기파랑의 원만하고 강직한 성품을 의미하는 자연물이고요. 그리고 김한진 해독에서는 화자가 있는 공간입니다. 두 학자의 해독에 따라서 의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두 사람 다 기파랑의 추모와 그리고 예찬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찬 기파랑가의 주제는 기파랑에 대한 추모와 그리고 고매한 인품에 대한 예찬입니다.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특징 1번을 보면요. 기파랑의 인품을 달, 숲을, 잣나무 이런 자연물의 속성에 비유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징 2번을 보면 화자가 달에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의 구성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징 3번을 보면 대상을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기파랑의 인품이나 절개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자연물을 활용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4번을 보면요. 참 기파랑가는 주술성도 없고 종교적인 색채가 없는 서정성이 높은 향가입니다. 5번 특징을 보면 향찰로 기록된 이 향가 작품으로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해독자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징 6번을 보면 19채의 향가는 일반적으로 442 구조를 가지고 있는 3단 구성인데 양주동 해독의 찬기파랑가는 39, 59, 29 이렇게 3단 구성으로 된 19채의 향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주동 해독의 찬기파랑가를 공부했습니다. 강의를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른 강의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